어제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해서 시작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이 1회 변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식 변론 기일을 열었지만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을 한 뒤에 2시 4분쯤 심리를 끝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했고요. 때문에 이제 심리가 바로 끝났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이날은 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상관없이 심리는 진행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어제는 일단은 뭐 신변 안전으로 이게 이제 경호 문제겠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신병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내일부터 이제 내일 또 2차 변론 기일이 열리거든요. 지금 공수처에 저렇게 신병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는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도 만약에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면 현재는 뭐 본인 출석 안 해도 이제 변론 기일은 계속 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1차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차 변론기일, 5차 변론기일까지 이미 지정이 돼 날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차 변론기일부터는 일단 뭐 상대방 서로의 쟁점을 듣고 네.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안 나오지 않아도.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된 상태에서 나오고 싶으면 사실은 공수처에 내가 탄핵 심판에 나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나가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이제 탄핵 심판에 나가지 안 나갈지를 아마 대통령이 판단을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구속이 되든 되지 않든 이제는 어떤 신병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라 할지라도 아마 탄핵 심판에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네. 그건 뭐 영장에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네. 어제 첫 변론 기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의제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시킨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헌재 재판관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거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 나머지 7명이 심리를 했는데 그 7명의 재판관이 전원일치,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 기피 신청을 기각을 했다. 지금 이렇게 헌재가 밝힌 겁니다. 어제 헌재의 재판정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일괄 지정은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전원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냈던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윤 대통령 측이 이 기피 신청을 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요. 지금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 변호사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죠. 그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무기관 거기에 지금 일하고 있다는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을 했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비롯해서 이 탄핵 심판의 주요 사유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입견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에 편향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그 두 가지를 헌법재판소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헌재가 무슨 이유로 기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그 신청 사유를 하나라도 인정을 했다면 기각이 아니라 인용 결정을 내렸을 텐데 기각 결정을 내린 걸로 봐서는 그 두 가지 핵심 사유 모두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친족 간의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서 아마 기피 신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8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피 신청을 내면 기피 신청이 된 재판관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기피 신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 7명이 이것은 이 기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어떤 헌법재판의 심판에 정계선 재판관의 친족이랄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건 존중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부 재배당이라는 그런 또 수단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네네. 받아들일 때 하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원의 헌법재판관은 또 2명 이상은 기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는 뭐 법으로 따면 1심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심으로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또 거죠. 상급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각 결정이랄지 인용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의 기각 결정을 두고서요. 이건 법리와 공정,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아까 저희가 전화 연결로 들었던 이제 헌법학자시죠. 허영 교수께서도 지금 헌재의 결정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헌법 재판관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기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라고 그러니까 알고 받아들여진 적이 헌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일견 일리는 있죠. 뭐 그 당사자가 자기 입장을 벌써 이제 그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지금 이제 그 탄핵 소추위원 중에 한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 분이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인데 그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진실하회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둘이 처형 관계잖아요. 매제, 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인간고리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연결되는 연줄사회인 측면이 있고 또 아마 헌법재판관들 대다수가 대통령이 이 헌법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지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본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이 알겠습니다.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네, 차 교수님 아까 허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자꾸 허영 교수님에 대한 변명을 부탁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허 교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기각한 그런 배경에는 근저에는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뭔가 내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각 결정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허영 교수님께서 헌법재판관들의 속내를 그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그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세력이 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야가 나눠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분도 지금 현직 재판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놓은 결정 자체가 7명 중에 다수결이 아니라 7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추천을 했든 간에 이 지금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은 모두 다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